네, 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리에A의 초반 판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지금 현재 순위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아직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된 얘기는 우승 후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팀들 중에서 우리가 좀 주로 생각했던, 위원님이 주로 생각했던 팀들이 있으니까 그 팀들 위주로 한번 네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밀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양밀란은 지금 3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두 팀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의하게 지금 3경기에서 전승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먼저 강한 팀은 강하다. 인테르 얘기부터 해보면은, 인테르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골키퍼부터 해서 최전방 공격수, 미드필더 할 것 없이 나간 선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나간 선수의 전력을 어떻게 다른 선수로 대체하느냐. 그러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인테르가 지난 시즌에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까지 가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리그에서는 성적이 약간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승 가기 위해서는 그 전력 보강이 핵심이었는데 나간 선수가요. 네. 제코, 루카쿠, 호아킨 코레아. 호아킨 코레아는 이거는 활약이 좀 미미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 쳐도 브로조비치, 슈크니니아르, 갈리아르니, 고젠스, 오나나. 그러니까 주전 선수들도 나갔고, 그리고 로테이션으로 경기를 뛸 선수도 나갔고, 그리고 백업 역할을 했었던 선수들도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갔을 때는 이거는 모험이 되는 시즌입니다. 근데 인차기 감독이 그리고 또 구단이랑 좀 협업을 잘해서 선수 보강을 잘했어요. 마커스 튀라 맞고 알렉시스 산체스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 데이비 클라선, 프라테시, 아우구스트, 콰드라도, 파버르, 존머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온 선수를 봤을 때는 나간 선수만큼 공격수 보강했고요. 그리고 나간 선수 이상으로 미드필더 보강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서 분명히 기존에 있는 선수들 디마르코라든가 둠프리스 백업 할 만한 선수들이 필요했는데 그 자리도 채웠고, 그리고 이제 백스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인테르가 채워 넣었으면 전력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파바르까지 왔어요. 거기다가 오나나 주전 골키퍼가 나갔는데 여기에는 오나나 선수랑 상당히 유사한 스타일의 얀 존머가 왔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인테르가 전력 보강이 잘 됐고, 그 결과 지금 시즌 초반에 무실점 전승 행진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난 시즌의 실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지 않았나요? 실점이 많았죠. 네. 실점이 많았고, 그리고 인테르가 지난 시즌에 시모네 인차기 감독이 공격수 조합을 딱 A 조합, B 조합을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네. 인차기 감독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이게 A 조합, B 조합인데 클래스가 A 클래스, B 클래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조합 그냥 2번 조합 순서대로예요. 1번 조합은 에딘 제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있어요. 그리고 2번 조합이 루카쿠, 호아킨 코레아. 한 경기는 A 조합 선발. 네. 그러면 이제 B 조합이 교체. 다음 경기는 B 조합 선발, A 조합 교체.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체력 안배가 너무 잘 되는 체력 거죠. 안배도 잘 됐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마지막에 계속 터졌어요. 근데 이번 시즌에 이 4개 조합 가운데 루카쿠, 제코, 호아킨 코레아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비슷하게 돌릴 텐데 이게 이만큼 선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로테이션을 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튀람이라는 선수가 왔고, 그리고 아르나우토비치 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산체스 선수가 옴으로 해서 그 조합을 그대로 A 조합, B 조합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튀람이라든가 라우타로 선수가 초반에 좋은 호흡 보여주면서 라우타로 선수도 이제 개막 이후에 지금 연속 골 행진 달리고 있죠. 네. 이렇게 인테리를 좀 짧게 얘기해봤고 바로 AC 밀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승 완벽하게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AC 밀란 역시도 이번 시즌은 변화의 시즌이에요. 그 이유는 AC 밀란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물론 잘했고, 근데 리그에서는 우승했던 시즌보다는 순위가 떨어졌어요. 네. 그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 수비를 많이 하는 팀을 상대로 공격에서의 역량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AC 밀란이 나폴리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돌아보시면은 AC 밀란이 지난 시즌에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나타냈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네. 일단 웅크리고 있다가 좋은 수비적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역습 나가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솜씨를 보여줬어요. 네, 이게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다만 그 외의 팀들, 우승을 가기 위해서는 강팀과의 맞대결도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맞아요.
그 아래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잡을 팀을 잡아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승점을 많이 쌓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골 결정력을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AC 밀란이 이번 시즌에는 역시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능동적인 축구를 하기 위한 그런 방향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날리 선수가 나가면서 뭐 밀란이라는 게 팬들이 좀 화도 많이 났는데, 네. 근데 토날리 선수를 이제 뉴캐슬로 이적시키면서 얻어들인 이적 자금, 네, 그리고 기존에 원래 쓰기로 했었던 어느 정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잘 썼습니다. 데려온 선수들이 이제 크리스천 플리시, 또 로프터스 치크, 라인데르스, 추쿠에제, 무사, 오카포르, 그리고 또 요비치까지 마지막에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격 쪽에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공격을 강화시킬 수 위한, 공격을 강화시키기 위한 미드필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걸 보면 AC 밀란이 팀이 어떻게 방향을 잡았고 어떻게 변화의 포인트를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실제로 이런 선수들이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시즌 초반에 AC 밀란을 좀 강하게 이끌고 있죠. 네, AC 밀란까지 얘기를 해봤고 지금 어쨌든 2승 1무로 유벤투스가 3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어떻게 유벤투스도 보세요? 저는 이번 시즌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벤투스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다른 팀과는 다르게 유럽 대항전을 이번 시즌에 안 나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리그만 이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다는 어떤 일정의 여유로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힘이 될 거고, 그리고 알레그리 감독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비판을 받았던 포인트는 알레그리 감독이 최근에 계속 수동적인 축구를 해왔잖아요. 웅크리고 있다가 어떤 팀을 만나도 야, 축구는 점유하는 거 아니야. 야, 축구는 뻥뻥 차는 거지. 야, 뻥뻥 차면 알아서 공격수들이 받고 넣는 거지. 야, 그러니까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축구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알레그리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알레그리 감독 네. 얼굴 박아주세요.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축구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한 3경기를 엿봤을 때는 이게 유벤투스도 좀 달라지나? 네. 이게 기대감이 생겨요. 알레그리 감독이 과거에, 이게 물론 한 15년 전 정도의 얘기라서 이게 참 이게 아저씨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 알레그리 감독이 칼리아리를 이끌 때는 칼리아리의 축구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칼리아리가 당시에 이제 4-3-1-2를 많이 썼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형대 미드필더 쓰면서 그때 막 다니엘레 콘티, 뭐 코수, 피니 이런 선수를 보면서 되게 그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이고 공격가다 열심히 하고 막 쇼패스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고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레그리 감독이 웬걸 이게 본인이 이제 클럽의 어떤 클래스를 옮겨서 우승을 할 수 있는 팀, 그리고 우승에 접근하고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하고 가다 보니까 알레그리 감독도 거기서 변화가 온 거죠. 네. 이 축구가 성적을 내는 데는 더 걸맞는 거구나. 수동적인 축구가. 네. 그렇게 바뀌었는지 최근에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어떤 칼리아리 시절에 보여줬었던 아기자기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 좀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게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의 숫자가 많진 않은데 양 사이드가 바뀌었어요. 네, 양 사이드가 캄비아소, 그리고 이제 티모시웨아 이런 선수들이 왔는데, 사이드에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격 전개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배치가 되니까 확실히 경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 유벤투스는 이번에 뭐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좀 전술적인 부분도 보는 재미가 좀 있겠네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블라우비치와 키에사 선수를 어떻게 공존시킬 것인가. 그동안은 두 선수의 공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봤을 때는 3-5-2를 많이 씁니다. 네. 그러면서 투 스트라이커로 배치를 해서 블라우비치 두고 옆에 이제 키에사 선수를 이제 파트너로 기용을 하는데, 이것도 알레그리 감독의 좋은 선택 가운데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 네, 여기서 폴 포그바 선수만 좀 건강하게 이번 시즌만큼은 좀 잘 뛰어주면은 허리에서도 한층 더 안정감도 생기고 무게감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팀 역량도 올라갈 것 같은데, 포그바 선수는 지금 너무 자주 다쳐요. 네. 너무 자주 다치고 너무 길게 다치고.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나폴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김민지 선수가 이제 없는 나폴리가 공백이 좀 보여지는지 어떻게 좀 보세요? 나폴리 경기도 제가 지난 시즌에 또 감사하게도 나폴리 경기를 거의 다 중계를 했잖아요. 지난 시즌에 나폴리 경기를 보는 거는 행복 그 자체였고, 저희가 최근 몇 시즌 동안에 어떤 특정 팀을 보면서 그 팀의 축구가 기대가 되고 이 팀이 오늘은 상대 팀을 어떻게 이길까,
그리고 또 오늘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경기를 잘할까. 중계하면서도 재미가 있죠, 막. 재미가 있고 신나고 흥분되고 이런 팀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폴리를 볼 수 있어서 지난 시즌에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 만큼 그래도 애정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번 시즌 초반에도 나폴리 경기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 팀은 변화의 포인트가 감독이 바뀌었죠.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고 류디 가르시아 감독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저는 나폴리의 전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까는 의문이에요. 저는 나폴리가 지난 시즌 전반기 때 보여줬었던 그 경기력과 그 상대를 잡아먹는 그 능동적인 축구 자체는 그 수준을 나폴리가 쉽게 넘어서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3경기 했는데 그런 색깔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색깔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시스템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이렉트한 축구를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카 선수의 위치도 계속해서 중앙 수비 사이에 들어가는 뭐 이른바 이제 라볼피아나 형태를 많이 쓰려고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후방 빌드업의 체계 자체가 스팔레티 감독이 완성시켜 놓은 후방 빌드업의 체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체계가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간 것도 있지만 그 체계가 일단 바뀌었어요. 그 체계가 바뀐 게 나폴리의 경기 스타일에 도움이 될까? 여기에 일단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 배치도 그렇고 다이렉트한 축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뒤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스팔레티 감독 스타일은 일단 전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진을 하니까 상대를 밀어 넣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재밌었고 땡겨 놓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 땡겼을 때 잘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방 압박에 가로막히면서 땡겼을 때 못 올라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땡기고 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격수들과 이제 수비수들 간의 간격이 좀 벌어지는 이런 약점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앞에서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지금 활발히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문제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폴리는 지난 시즌보다는 소폭이지만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빅터 오시멘이 있고 네, 크바라치엘리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센터라인 코어가 김민재 선수가 빠졌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보여줬었던 코어가 있고 여기에 새롭게 가세한 뭐 카유스테라든가 린스트램 이런 좋은 미드필더들이 합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 면면을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뭐 큰 폭으로 순위가 떨어진다 이렇진 않지만 소폭 하락은 나폴리에게는 좀 불가피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폴리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팀 얘기할 팀이 있으실까요? AS 로마는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무리뉴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좀 팬들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관심을 받고 있는 팀 가운데 하나죠. 네. 지난 시즌에 아쉽게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잃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 이제는 이제 순수 어떤 리그에서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챔피언스리그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AS 로마도 지금 FFP라든가 팀 재정 상황 때문에 선수 영입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고 이러질 못해요. 네. 그래도 지금 AS 로마는 영혼까지 끌어모으긴 했습니다. 이게 나간 선수가 빈자리가 있긴 있어요. 마티치가 갑작스럽게 나갔고 이바네즈 수비수 나갔고 그런데 좋은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죠. 루카쿠가 AS 로마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격수 보강했고 아즈문 선수도 갔고 헤나투 산체스, 파레데스, 또 오른쪽 이제 윙백 할 수 있는 크리스텐센 선수 들어갔고 또 아우아 선수, 네, 프랑스 리그에서 뛰던 아우아 선수 중앙 미드필더 갔고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의 이적 시장을 보면은 뭐 수비도 데려왔어야 됐지만 수비도 보강을 했고 은디카 같은 선수 보강했고 미드필드 보강에 모든 초점을 맞췄고요. 거기다가 경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도 데려왔어요. 네. 근데 시즌 초반에 지금 AS 로마가 3경기 했는데 불안합니다. 지금 3경기 1무 2패거든요. 근데 그 팀이 지난 3경기에서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가 수비 쪽에서 오히려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이제 노장 선수들이 있는데 이제 스몰링 선수도 지난 시즌과는 괴리가 있고 그리고 파트리쇼 골키퍼가 갑작스럽게 이번 시즌에 난조를 지금 시즌 초반에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안 내줘도 될 골들을 몇 개 내주고 나니까 이게 쫓아가기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노련미가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만큼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오히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들이 새롭게 왔는데 이 선수들이 동료 선수들과 호흡도 좀 맞고 하면은 중원이 탄탄해질 거고 그리고 디발라가 있고 네, 루카쿠가 있으면은 둘의 조합은 어떻게 보세요? 공격에서의 파괴력도 생길 거고 잘 맞을 거예요. 네, 루카쿠 선수가 보면은 이적 시장 이럴 때는 진짜
세상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경기장에 들어가면 루카쿠 선수는 헌신적으로 경기를 더 많이 하는 편이니까 루카쿠 선수가 가운데 중심 잡아주면은 디발라 선수가 좀 프리롤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아즈문 선수도 가서 또 활약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되면은 아마 타이미 에버럼 이런 선수들도 돌아올 거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오히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시즌 초반에 지금 수비 안정감을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AS 로마도 계속 승점을 많이 쌓아 올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잠재적으로 상위권 팀들을 괴롭힐 다크호스 후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3경기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 판도를 얘기는 했지만 이게 뭐 리그 끝까지 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아요.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저는 세리아. 제가 말씀드렸던 팀 가운데 저는 이번 시즌에 뭐 당초 예상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저는 유벤투스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양밀란이 쫓아갈 거다. 그리고 나폴리도 지금 가지고 있는 팀 전력을 봤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이제 네 팀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제가 뭐 예상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나폴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유벤투스, 인테르, 나폴리, 밀란 아니면 뭐 순서는 상관없고. 네. 그래도 1, 2는 유벤투스, 밀란. 네, 1위는 저는 우승 후보는 인테르네. 여전히 유벤투스라고 보는데 시즌 초반 봤을 때는 인테르로 바꾸고 싶은 생각도 좀 막 들고 이게 그렇긴 한데 근데 어차피 시즌은 길고 아직 많이 지켜봐야 되니까요. 박제해 주세요. 아시겠죠? 박제해 주시고 이 마지막 이제 시즌 끝날 때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크박스의 미래가 달려 있다. 그 정도예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거 한번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네. 장난 아니에요. 신뢰가 싹 쌓이면서 이 유튜브의 박찬하의 위상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버전으로 따놓으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어딨어요. 네? 박제 끝났죠? 아니 여러 끝났어요? 버전으로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러... 이렇게라도 좀 이 사기꾼이 약파네야. 아니 이렇게라도 신뢰를 좀 쌓읍시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절대 저희는 편집하지 이게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이런 버전으로 따는 피부치기는 거야. 절대 편집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테르가 우승 후보입니다. 아닙니다. AC 밀란이 여러분, 우승 후보입니다. 안녕히 계세요.